4월 19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1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6% 상승한 2575.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2% 상승한 909.2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8종목, 코스닥에서는 3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이화산업, 영풍재지, EID 메디콕스, 케일럼, 슈프리마 아이디, 이화전기, KB진, SNK 폴리텍, 이트론, 디젠스, 현대모백스, 세토피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자비스, 글로본 1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IRA 세부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중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차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면서 2차전지주들이 오늘도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한편 현대차가 유럽 30개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기차 충전이나 전력 부품과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다만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는 6% 하락 마감했네요. 다음은 2번 히토류 금속 섹터입니다. 어제 오후 정부가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첫 빠른 히토류의 품질 확보와 재활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의 장에 이어 오늘 본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경기 선행지표로 알려진 구리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리 재고는 최근 5만 톤 수준으로 18년 만에 최소치를 찍었으며 현재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재고량은 세계의 일주일치 소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구리, 아연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디스플레이 섹터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호실적 전망과 함께 현대모비스가 세계 처음으로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혀 디스플레이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란 주행 상황과 목적에 따라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제품을 북미와 유럽 등의 완성차 업체에게도 판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차량에 탑재할 수준으로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럭셔리카 브랜드 등 글로벌 고객사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4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이 지나가고 난 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전 수준으로 급격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인들의 방한 수요는 자연스레 면세점의 수혜로 귀결되고 면세 업황이 개선되면 화장품 업종이 개선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오늘 화장품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5번 로봇 스마트 팩토리 섹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시행하는 등 물류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로봇을 착용하고 택배 상자를 직접 옮기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장마감 후 현대모백스가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장비 설계 공급 계약 소식도 전하면서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6번 바이오 섹터입니다.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에도 정부가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전하면서 오늘 바이오 테마가 그렇게 강세였던 것은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메지온이나 에클론처럼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나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 혹은 실적 개선 기대감을 입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메디콕스입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던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가즈트랑스포르 에떼끄니가즈와 국내 조선 업체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국내 업체들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끼어 팔기를 하며 갑질을 부렸던 GTT가 패소했다는 소식에 메디콕스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다음으로 슈프리마 아이디는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지속 호재로 부각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케일럼의 회사 관계자는 오늘 특별한 급등 사유는 없으나 지난 10일 공시했던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호재로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산업은 실적 호전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다고 하고요. 한편 영풍재지의 상한가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오늘 상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감사보고서 제출 후 상한가 마감했던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KG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지난해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며 감자나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 후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 전후로 거래 재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KG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카프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하나는 대우조선 해양과의 기업 결합 승인이 임박되었다는 소식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편 AI 관련주인 플리토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베이스전자는 저가주품 위주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 고부가 가치 부품 개발에 따른 전기차 시대 전장업체로 부각되며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고요. 한편 삼영화학과 신팩, 쌍방울과 T사이언티픽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